태경은 병원 병실 복도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긴 복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위에 태경의 마음 또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병실 안에서 잔잔하게 흐르던 심전도 기계의 삑 마이너스 소리가 귀에 박혀왔다. 침대에 누운 필두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고 태경은 가슴속에서 사무치게 피어오르는 죄책감과 분노를 애써 누르려 애썼다. 기억하십니까? 저예요. 문태경입니다. 필두의 눈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망각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그의 눈빛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병실 문틈 사이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서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태경을 기억해낸 그 순간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장면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몇 년을 기다려온 회복의 시작이었다.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부터 서리와 태경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숨은 진심과 조용한 전쟁으로 뻗어나간다. 조건 유통의 외근 일정이 잡힌 날 서리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을 다잡았다. 선재와의 외근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지만 그 안에서 서리는 반드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건 단지 업무적 성취를 위한 의욕이 아니라 복수와 진실 사이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다.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선재는 출근길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져야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에 선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진 것은 단순한 단념이 아닌 단련된 의지였다. 그런 서리가 조금 낯설었고 또 낯설게 아득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회의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회의실에는 경채, 태경, 수정이 자리하고 있었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이제부터 온라인 사업체들이 굴러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 두식 회장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경채는 태경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전 아빠가 무리한 일을 시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를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태경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내는 복잡했다. 이 사업이 단순한 상업적 전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덫이라면? 그런 의심은 자꾸만 서리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그 시각 서리는 예상치 못한 마주침을 겪었다. 민두식 회장의 사무실 근처 복도에서 그와 마주친 것이다. 또 우연이네. 두식이 서리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운명보다는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한 여자 같아서 말이야.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 혼자만 운명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바보같이. 두식은 그런 서리를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졌다. 서리의 말은 슬프게 들렸지만 동시에 진심이었다. 순간 그에게서 묘한 보호 본능이 피어올랐다. 경채는 점점 서리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루시아 씨라면 아군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정 루시아라는 이름에 담긴 어떤 가능성을 경채는 본능적으로 읽어낸 것이었다. 서리는 경채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획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서리 본인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태경은 참지 못하고 서리에게 다가갔다. 근데 좀 실망이네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서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나를 얼마나 안다고 실망을 하죠? 그 말은 또다시 태경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분명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연숙과 서리는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 어두운 카페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연숙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일단 당해봐야지. 그래야 루시아가 나서지. 서리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고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문태경 본부장이 알아요. 순간 연숙의 눈빛이 번뜩였다.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병원으로 향한 태경은 침대에 누운 필두를 다시 찾았다.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꼭 찾아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해친 사람도요. 필두 아저씨가 도와주셔야 해요. 그 순간 필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과거와 현재,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이 병실밖 세상에선 더 거대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